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고고쇼 첫 번째 코너,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살펴봐야겠죠. 내일장의 흐름을 예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좀 괜찮다 싶었는데 시장이 또 한 번 밀렸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또 급락하는 하루였는데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쨌든 그 수급이 지속적으로 그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 매도가 나오면서 네.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 국면으로 이제 접어드는 걸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 막바지 국면에 이번 주에 또 선물옵션 만기가 이번 주 한국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미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갈팡질팡하면서 소위 조정의 어떤 한계치를 다시 또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냐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금리 저금리 속에서 지속되었던 성장주들의 상승이 이제 꺾이고 경기 관련주와 가치주로 주도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고요. 어쨌든 코스피 지수 경우에 1450에서 지금 3250까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포함한 가격 조정이 일부는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에 최근에 금리 급등이라고 하는 변수로 주도주 변화까지 함께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까지도 좀 좋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진행이 되지만은 시장을 이렇다하게 끌고 올라가는 매수의 어떤 그 주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당분간 이런 흐름은 아마 다음 주 정도 전후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좀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술적으로는 아마 내일 오전장 정도 전후에는 기술적인 목표치에는 코스닥의 경우에는 다 와가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내일장 정도 전후에 뭔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다르게 한 두 달 정도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기간상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과거의 강세장에서도 조정은 고점 대비 한 10에서 13% 정도 전후는 지수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목표치를 거의 많이 채웠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경기 회복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직도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성장주들의 그 조정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 주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들이대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례를 봤을 때 목표치까지 조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당분간은 있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김동호 매니저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100% 가운데 모두 채워주셨네요. 100%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든 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100%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는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의 금융주 그리고 9위의 철강주 오늘 모든 업종들이 빠지는 가운데 두 종목은 상승 추세를 그려줬고요. 2위에는 언택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좀 큰 폭으로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3위에는 신약 개발 자리하고 있고요. 4위는 전기차가 차지를 했습니다. 아이오닉 5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아차 CV가 새로 출시되죠.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기아차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위는 늘 올라오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위로 우뚝 올라서면서 오늘 정치 테마주 핫했고요. 6위에는 CMO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조선주 7위에서 주목받았고요. 미술품 경매가 좀 새롭게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철강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이고 있죠. 9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린 뉴딜 테마는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B금융 6%대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금융주 앞으로의 추세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켜볼만 하겠고요. 카카오 오늘 3.61% 밀렸습니다. 3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고요. 2%대 하락 후에 오늘도 3%나 하락하면서 액면 분할 이슈를 제대로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랩지노믹스는 23%대 상승했고요. 기아차 2%대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덕성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애니능률은 오늘 3연상에 성공을 한 바 있죠. 바이넥스는 오늘 또 YTN에서 악재를 뱉어내면서 오늘 하한가까지 갔다가 28.47% 밀리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5%대 상승하면서 원유 상승에 호재를 입었습니다. 서울옥션 오늘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미술 시장이 다시 좋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았고요. 금강철강은 상한가 안착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CS윈드 오늘 급락하면서 시장을 마무리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2위를 차지한 카카오입니다. 3거래일 연속 깊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액면 분할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의 주가 행보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카카오는 과거에 언택트드 관련 종목 중에서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이제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으로 가게 되면은 온라인 쪽에 많이 갔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또 당분간은 이제 그동안 작년에 났던 실적을 내지는 못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쪽이 지금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금리 상승 흐름과 함께 계속해서 좀 소외되는 섹터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아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보수 관점에서 접근을 말씀드리면서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예고됐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결국은 업황이라든지 또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나 이 주가 위치가 너무 높다라는 점이 부담 요인이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계속해서 시총 상위 종목이네요. 기아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에 이어서 기아차 CV 출시 기대감 속에서 오늘 빨간불을 켰는데요. 내일장도 빨간불일까요? 아니면 파란불일까요? 네, 오늘 뭐 이틀 연속 상승을 좀 했는데 네. 이 그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서 미국의 포드 자동차라든지 GM이라든지 또 유럽의 전기차 출시하는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 성장주로 분류됐다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그 가솔린을 만든다는 이유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라서 그냥 경기 관련주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전기차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지금 그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올해는 대략 60% 정도가 이제 이 마켓쉐어를 테슬라가 차지할 거라고 보지만은 내년도 이후 가면은 내년 말 또 후년으로 가면은 아마 30%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출시되는 최근에 신규 모델들이 뭐 테슬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뭐 형편없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 새로운 모델들이 굉장히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경기 관련주이긴 하지만 좀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은 역시 부담은 좀 느끼게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모델들이 전기차에 출시가 되면 결국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레드오션화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 올해 연말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이 이제 올해 말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그 보조금이 안 나왔을 때의 전기차들의 어떤 수익성이나 또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이제는 그 소위 레드오션화돼서 경쟁이 치열한 그 단계를 지나서 새로운 국면에서의 시세를 기대해야지 지금은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가 아닌 경기 뭐 관련주로 보더라도 일단 좀 쉬어갈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뭐 최근 테슬라의 주가 부진에 뭐 전기차 및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 중인데 네. 이 부진함을 만회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혹시 있을까요? 앞으로? 네, 제가 생각하는 모멘텀은 네. 어쨌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받을 만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전기차들이 이제 판매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이 시장은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나 경기 관련주로 이동하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큰 트렌드를 볼 때 조정이 단기적으로 빨리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 최근 들어서 또 자동차 생산이나 이런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생산 중단 문제도 있고 반도체 부족 문제도 있으니까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눈에 보이는 딱히 그 모멘텀은 지금으로서 상당 부분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멘텀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상당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덕성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한 뒤 대권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핫했습니다. 내일장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잘 안 가고 그 지수 관련 종목들도 안 가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되면서 수급이 부진할 때는 결국 틈새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경기 회복과 관련돼 있어서 상당 부분 대략 한 80%나 한 70% 종목 정도의 종목들은 경기 회복과 관련된 그런 그 시세를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시세를 내지 못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기대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쉬어간다고 볼 때 개별 종목 쪽에서 이렇게 강력한 테마를 중심으로 한 이런 뭐 정치 테마든 정책 테마든 이런 종목들은 계속 틈새장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 지금 오늘 제 그 민주당 당 대표께서도 이제 당 대표를 내려놓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시즌으로 가는 거라서 대선 시즌이 되니까 정테마주들의 순환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8위를 차지한 서울 옥션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름을 올린 종목인데요. 어제 끝난 화랑미술제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 미술시장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이 왜 화랑으로 갈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서울 옥션은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네. 소위 한류 팬들이 뭐 1억 명이 넘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술품도 사실은 한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음원이나 드라마나 뭐 이런 부분만 포함이 됐었지만은 앞으로 한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그 상품들은 상당 시간 동안에 어떤 트렌드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어떤 상품이나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대한민국 이 팬데믹 끝나고 나면 여행 오겠다는 분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서 그 의견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민감주예요. 사실은 우리 그 음식료라든지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 이제 소재 산업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간 다음에 걔들이 좀 쉴 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지수가 가다가 쉴 때, 그때 이제 컨텐츠나 소위 뭐 드라마나 게임이나 또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들이 가는데 그 과정에 미술품이나 이런 종목들도 경기가 좋아지면서 내수가 회복되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K 콘텐츠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서울 옥션에 대해서는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미술 시장과 관련해서는 백신 공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얘기가 돌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악재로 작용할 여파는 없을까요? 당연히 이제 그 백신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TV 고장 나면 AS 센터 갔다 오거나 또는 그 AS 직원이 오시면 깔끔하게 고쳐 놓잖아요. 근데 이 소위 인간과 관련된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그런 부속품처럼 네. 완벽한 게 있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나오면 그것을 소위 또 극복해가는 과정이거든요. 확률적으로 90% 이상의 소위 예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인다면 그런 예를 들면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트렌드적으로는 어쨌든 경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흐름이 정상화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트렌드는 변하지 않다. 너무 거기에 민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트렌드는 아무튼 회복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믿음은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9위를 차지한 금강철강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철강 가격의 오름세는 견조하면서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 고의견을 드리는데 네. 제목이 이제 철강이니까 이게 철강 관련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철강 관련주가 가긴 가죠. 오늘 뭐 포스코도 갔고 현대제철도 올랐고 세아베스트리라든지 이런 종목들 가긴 갔는데 이 종목 그 정시테마주입니다. 네. 소위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라서 아무튼 뭐 덕성이라든지 이런 종목하고 비슷하게 봐야 되는 거라서 종목 내일 고우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은 그 지난주에 이제 검찰총장 사퇴를 하고 네.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건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만큼 기대했던 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잘 나와봐야 2등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수익 1등하고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좀 나는 2등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야말로 2, 3등을 합쳐놓은 숫자만큼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 이것은 새로운 어떤 그 대선 테마주들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이 종목은 지금 금강철강 관련주에 분류가 돼 있어서 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황도 지금 좋기 때문에 항상 테마주를 접근할 때 정치 테마도 지금의 핫한 그런 섹터와 연관되는 정치 테마주도 잘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강 경기가 좋으니까 그것과 연관돼 있어서 아마 이 종목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봐서 고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고 또 업황이 좋은 섹터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장도 고다라고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을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딱 반반으로 갈렸네요. 바이넥스와 CS윈드는 스탑 주셨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서울옥션, 금강철강, KB금융, 덕성은 고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빨간불을 켠 종목들 중에 베스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사실 반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취향을 잘 모를 경우에 이제 치킨도 반반 시키지 않습니까? 내일장에 대한 그 사실 예상을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강세다 또 약세다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꼽는다면 결국 베스트 종목이라는 것은 이제 지속성이나 추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요거와 관련돼서 중국의 거시경제 그 정책에 대한 가이드가 발표가 났는데 네. 성장률은 6%대 그리고 재정 적자 폭은 3%대에서 더 늘리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국이 확장적 정책으로 못 간다라는 얘기고 중국에도 상당 부분의 물가 압력이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그런 글로벌 금리 추세와 함께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오늘 베스트 종목은 KB금융을 가져왔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는 오늘 종가 49,950원, 목표치는 좀 45,000원, 56,000원을 드렸는데요. 이 56,000원 여기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요 빨간색 지나는 자리거든요. 이게 워낙 큰 종목이고 금융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 종목을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55,000원이 넘어서면 일시 한번 차익 실현을 좀 해보고 눌림을 활용해서 가고 이 종목이 무슨 성장주 같듯이 대박나고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5,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KB금융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오늘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5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박스권 하단에는 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의 상승이나 하락을 볼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도주가 변하는 거라서 가치주와 경기 관련주, 지금까지 소외됐던 종목 중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한 50%, 100% 갈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후 5시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